소지하신 문서는 지금 즉시 주위에 시선이 없는 곳에서 마저 읽으십시오. 각 골목에 위치한 화장실을 추천합니다. 이후에도 소지를 하며 글을 읽는 것은 가능하나 대놓고 읽는 행위는 지양해 주십시오. 그들이 당신을 의심하게 만들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차원지구의 2024번째 시간선을 담당하는 차원경계 수호 및 크로스오버 현상관리단체 링커입니다. 당신은 한때 지구에 살았던 인간이며 이 글을 읽을 수 있게 된 지금 당신은 지구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얻은 몇 안 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고향은 지금처럼 19억 6,400만 평의 공장이 존재하지도 않고 곳곳에 생명체로는 볼 수 없는 것들이 물리법칙을 무시한 채 돌아다니지도 않으며 사람을 실적으로 구분해 직원과 식재료로 나누는 미친 짓을 벌이지도 않습니다. 시간선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지구에 뿌리를 내린 존재인 건 이 문서를 이해함으로써 입증되었고 아래 규칙을 지키고 절차를 따라 저희와 조우하시면 기억하시는 내용을 토대로 원래 살던 시간선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본 규칙은 장소에 상관없이 최우선으로 지켜야 합니다. 본 문서는 그것들이 문서를 인지 및 역추적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설탕이나 엿 따위를 끓였다가 식혀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굳힌 것을 시라고 지칭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당신 또한 지금 연상하시는 그 단어를 절대 입 밖으로 꺼내지도 손으로 적지도 마십시오. 규칙을 지키지 않았거나 이곳의 식재료 신분으로 너무 오랜 시간 존재했거나 몇 가지 특수 상황에서 신체 말단 부위부터 서서히 시로 변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부위를 불에 녹이거나 그보다 윗부분을 잘라내어 더 이상의 변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파괴할 수 없는 부위, 예, 몸통 중앙부, 머리, 하반신 전체까지 시로 변한 경우 직원 게시판에 본 문서를 부착해 주십시오. 시로 변한 부위는 통각을 포함한 모든 감각이 차단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당신의 탈출 후 링커에서는 당신의 시간선 탐색과 함께 손실된 부위의 재건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부디 공포를 잊고 빠르게 행동하십시오. 화장실은 현재까지 안전구역으로 취급됩니다. 무언가 잘못되어 쫓기고 있다면 화장실 칸을 잠그고 양변기 위로 올라가 최대한 조용히 하십시오. 곧 그것들은 본래의 자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단 화장실에 오래 있을수록 그것들이 돌아가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는 현상이 관측되었습니다. 따라서 화장실에 너무 오래 있거나 이를 남용하려는 행위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당신이 인간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당신에겐 본래의 삶이 있고 당신이 살아갈 곳은 오직 지구입니다. 이곳에 있는 직원은 거의 모두 지구에서 볼 수 있는 사람의 형태를 하고 있지만 그들은 당신처럼 납치되어 아직 헤어나오지 못했거나 애초에 이곳에서 나고 자란 존재들입니다. 그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아마 지금쯤이면 당신의 본래 이름이 기억나셨을 것입니다. 자신의 본명을 잊지 말되 절대 탈출하기 전까지 입 밖으로 꺼내지 마십시오. 주기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상기하십시오. 만약 기억나지 않는다면 직원 게시판에 본 문서를 부착해 주십시오. 지금 즉시 당신의 왼쪽 가슴에 있는 명찰을 확인하십시오. 본명이 아닌 다른 이름이 적혀 있겠지만 그것은 당신의 명찰이 맞습니다. 당신의 명찰이 노란색인 경우 당신은 운송 업무를 하던 중이었을 겁니다. 당신에게 차키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막대 모양 C 형태의 보라색 열쇠입니다. 찾았다면 이전 기억에 의지해 본인의 트럭이 있는 곳으로 가십시오. 트럭을 운전하여 제9구역으로 향하십시오. 이후의 지침은 캔드릭스의 시공장 탈출 지침서 행키 공항을 따르시면 됩니다. 열쇠가 없는 경우 화장실에서 나와 처음 이 문서를 발견한 곳으로 가십시오. 운송 업무를 맡은 직원들이 차량 없이 이동하는 곳은 많지 않기 때문에 근처에 반드시 노란색 명패가 달린
사무실이 있을 것입니다. 사무실에 있는 유일한 여직원에게 다가가 업무 거리를 달라고 하십시오. 그녀가 열쇠와 함께 명단을 줄 것입니다. 명단은 무시하고 트럭을 찾아 제9구역으로 가십시오. 자세한 사항은 4-1과 동일합니다. 4-1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여직원이 오늘은 일거리가 없다고 하는 경우, 여직원이 없는 경우 등 본인이 현재 위치한 구역에 따라 탈출하십시오. 당신의 명찰이 하늘색인 경우, 당신은 포장 업무를 하던 중이었을 겁니다. 자신의 손에 장갑이 끼워진 것을 확인하십시오. 공장 내에서 맨손을 드러낸 것을 상급자가 목격할 시 당신을 훈계하기 위해 상급자의 방으로 데려가려 할 것입니다. 말단 부위가 시로 변이되었는지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수시로 손을 움직여 감각의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화장실에서 나와 꿀로 이루어진 머리카락을 가진 소녀를 찾으십시오. 아마 당신이 처음 문서를 발견한 곳에 있을 것입니다. 그녀에게 몸이 좋지 않아 잠시 쉬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그녀는 당신의 손을 잡고 제3구역으로 순식간에 이동할 것입니다. 제3구역에 도착하고 소녀가 어느새 사라져 있다면 캔드릭스의 시공장 탈출 지침서 황금빛 강을 따라 탈출하시면 됩니다. 5-1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소녀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 소녀가 당신을 보며 화를 낸 경우, 본인이 현재 위치한 구역에 따라 탈출하십시오. 이 경우 당신은 황금빛 강을 통해 탈출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명찰이 분홍색인 경우, 당신은 제조 업무를 하던 중이었을 겁니다. 그것은 전부 당신의 의지로 한 게 아닙니다. 자책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지금 인생에 단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운을 얻은 것입니다. 이를 헛되이 하지 마십시오. 현재까지 생환자 중 기존의 분홍색 명찰을 소지한 자가 적은 이유는 진실을 알고 대부분 미쳐버렸거나 스스로 의지를 놓았기 때문입니다. 부디 당신이 살아 돌아오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6-2에서 밝혔듯 현재까지 생환자 중 분홍색 명찰을 소지한 자는 가장 적으며 이마저도 대부분은 본래 식재료였다가 명찰을 빼앗은 경우입니다. 그렇기에 저희 측에서도 분홍색 명찰을 소지한 자에 대한 추가 조언은 마련할 수 없었습니다. 8번부터의 항목을 참고하여 탈출해 주십시오. 당신에게 명찰이 없는 경우 당신은 식재료였을 겁니다. 즉시 화장실에서 나와 자신이 위치한 구역을 확인하십시오. 당신은 12시간 안에 탈출해야 합니다. 아래 항목을 참고하십시오. 당신이 얼마나 식재료로 이곳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신체 일부는 시로 변이된 상태일 것입니다. 식재료의 신분인 경우 변이된 부위를 제거해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절단 부위부터 변이가 시작됩니다. 이는 당신이 12시간 안에 탈출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12시간 안에 탈출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다른 직원의 신분을 강탈할 경우 되도록 입가에 짙은 미소를 보이고 있는 직원을 노리십시오. 본 문서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일 확률이 가장 낮습니다. 이후에는 차지한 명찰의 색깔대로 행동하시면 됩니다. 캔드릭스 시공장은 10개의 구역으로 나뉘어 있으며 19억 6,400만 평의 방대한 면적을 자랑합니다. 10개의 구역 중 제1구역은 공장의 정문이 위치해 있으며 조건을 만족한 사람에 한해 정문 너머 계단을 타고 탈출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탈출 지침은 캔드릭스의 시공장 탈출 지침서 꽃 계단을 따르십시오. 제1구역을 통한 탈출은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다른 구역보다 많기 때문에 모든 특수구역을 통한 탈출이 좌절된 경우에 도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369구역은 특수구역으로 분류되며 직원들의 출입이 제한됩니다. 당신은 가까운 특수구역에 입장하여 탈출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각 캔드릭스의 시공장 탈출 지침서 황금빛 강, 캔드릭스의 시공장 탈출 지침서 엘랑 초등학교, 캔드릭스의 시공장 탈출 지침서 행키 공항을 참고하십시오. 특수구역별 탈출 난이도는 모두 동일하나 명찰이 없는 경우
제3구역으로의 탈출을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명찰이 없는 사람은 다른 구역에서 탈출 난이도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 번 탈출에 실패 후 살아있는 상황에 같은 특수구역에 다시 입장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다른 특수구역이나 제1구역을 방문하십시오. 모든 구역에서 탈출에 실패하고도 살아있는 경우 가장 마지막까지 도달했던 구역에 다시 방문하십시오. 제10구역은 현재 조사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이전 조사에서 발견한 익명의 기록들을 바탕으로 탈출에 유익한 존재가 있지 않은 것만은 확인했습니다. 제9구역에서는 절대 제10구역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링커에서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 경고, 행키 공항에서의 탈출에 실패했을 시 다른 곳을 통해 탈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문서 전체를 소지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행키 공항을 통해 탈출하기 위해 당신은 제9구역에 출입하여 비행기표를 얻고 입국 심사를 거쳐 저희 차원으로 오는 비행기를 타야 합니다. 당신의 상관인 1급부터 4급 관리자들이 일을 시키는 경우 탈출을 멈추고 자연스럽게 작업에 참여하되 너무 오래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구역 내 같은 자리에서 오래 최단 시간 9시간 작업을 할 경우 관리자가 다가와 당신을 칭찬하며 해당 관리자의 방으로 데려가려 할 것입니다. 현재까지 급수에 관계없이 관리자의 방에 입장한 사람의 증언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잠시 화장실을 간다거나 몸 상태가 안 좋다는 이유를 들면 시간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후 최대한 있던 곳에서 멀어지는 것을 추천합니다. 당신이 명찰이 없는 상태인 경우 1급부터 4급 관리자들은 당신을 보는 순간 제압하려 들 것입니다. 현재 제압되어 재료 창고로 끌려간 인물이 탈출한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부디 도주하거나 명찰을 획득하십시오. 3급부터 4급 관리자의 외형은 인간임을 자각한 당신이 보기에 다소 충격적이거나 자기적이거나 혹은 역겨울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절대 거부감을 드러내지 마십시오. 고개를 숙이고 대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공장의 사장 캔드릭스는 당신을 포함한 여러 인간을 크로스오버, 즉 차원 이동하게 만드는 주범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해당 인물은 당신이 이 글을 읽는 지금 당신이 세뇌에서 벗어났음을 알아차렸을 것이며 당신을 찾기 위해 광활한 공장을 배회하고 있을 것입니다. 절대 해당 인물과 일정 거리 이상 가까이 있지 마십시오. 캔드릭스가 반경 10m 내 있을 시 다음과 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씁쓸한 향기, 계피향과 유사한 것으로 파악됨, 입안에서 느껴지는 단맛, 심장 박동의 비정상적인 증가, 시로 변이된 부위가 있을 경우 변이 가속. 해당 현상은 캔드릭스가 가까워질수록 심화되니 참고하시어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제9번 구역은 8번 구역의 바로 다음이지만 앞서 반복한 대로 이 공장은 매우 광활하여 도보로 걸어 제9구역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당신의 옛 기억을 되짚어 아래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당신이 노란 명찰을 가졌고 저희의 지시대로 트럭을 끌고 제9구역에 들어섰다면 4급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주차장에 트럭을 세운 뒤 화장실에 다녀오겠다 말하고 공항 건물로 입장하십시오. 이후로는 5번 항목부터 따르시면 됩니다. 당신이 명찰이 있으며 캔드릭스의 시공장에서 평소 성실하게 일했고 음식에 대한 조예가 깊다면 현재 위치하신 구역의 2급 관리자를 찾으십시오. 그에게 가이아 지브로의 상품 민원 처리, 출장에 자원하고 싶습니다. 라고 발언하십시오. 그가 고개를 끄덕이거나 더 말해보라는 자세를 취한다면 시를 포함한 자신이 알고 있는 단 음식을 최대한 나열하고 예찬하십시오. 이때 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도록 유의하십시오.
그가 당신의 단독 출장을 허용한다면 시로 이루어진 택시가 눈앞에 소환될 것입니다. 택시는 당신을 제9구역 너머에 내려줄 것입니다. 출장 내역은 공항에 바로 전달되므로 이후로는 7-3번 항목을 따르시면 됩니다. 가이아 집으로의 상품 민원 처리 출장은 저희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는 민원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이미 해당 방법에 성공했거나 약간의 시차로 해당 민원 내역이 없을 수 있습니다. 관리자가 갈 수 없다고 거부할 경우 해당 방법은 포기하십시오. 다른 2급 관리자를 찾거나 해당 관리자를 자극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명찰이 있으며 평소 성실하게 일했으나 디저트에 대한 조회는 없다면 3급 관리자를 찾아 연차를 쓰고 싶다고 말하십시오. 당신의 근무 태도에 따라 연차가 주어질 것입니다. 연차 시작 시간을 반드시 파악한 후 해당 시간 5분 전에 각 구역에 일정한 간격으로 놓여진 정류장에 서 있으십시오. 곧 시로 이루어진 택시 중 윗부분에 있는 구형시가 초록색인 무인 택시를 잡아 타십시오. 여행 가려는데 행키공항으로 데려다 주세요. 라고 말하면 택시가 움직일 것입니다. 공항에 진입 후 5번 항목부터 따르시면 됩니다. 연차를 허가받지 않은 채 택시를 이용하여 공항에 진입하거나 상단의 시가 붉은 택시는 이용하지 마십시오. 택시 안이 비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어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행키공항을 통해 탈출하고 싶으나 앞선 3가지 방법이 모두 막혔다면 각 구역 중앙에 위치한 지하철역에 찾아가십시오. 먼 거리가 될 수도 짧은 거리가 될 수도 있으나 반드시 걸어서 이동하셔야 합니다. 이후 해당 지하철에 무임승차하여 출입문이 하늘색으로 빛나는 행키공항 앞 승강장에 내리셔야 합니다. 관리자이거나 다른 구역으로의 이동을 명령받은 직원이 아닌 경우 차장이 기차 내에서 주기적으로 검거하여 내보내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지하철의 속력은 평균 초속 2.011km로 관측된 바 있으므로 절대 열차 내에서 차장에게 들키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공장 전체를 도는 지하철은 대수가 한정적이고 운행시간이 길어 열차 중앙에 화장실을 겸한 휴게실이 있습니다. 곳곳에 비치된 시가 담긴 바구니만 건드리지 않는다면 자유롭게 이용하셔도 됩니다. 제31차 조사 이후 차장 또는 캔드릭스의 휴게실 출연이 빈번해졌습니다. 화장실이나 정수기 등 급한 시설만 이용하신 후 빠르게 나오십시오. 출입문이 열리고 닫히는 시간은 굉장히 짧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해당 지하철 내에선 음성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곳의 글은 당신이 읽을 수 없으므로 오로지 출입문이 열리기 전과 열린 사이 바뀐 색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만일 이번 역은 행키공항 앞입니다. 와 같은 인식할 수 있는 음성 안내가 들려올 경우 즉시 귀를 막고 눈을 감은 뒤 속으로 3초를 세십시오. 눈을 떴을 때 열차 앞 모든 승객이 당신을 노려보고 있다면 본 문서의 소각을 부탁드립니다. 제9구역 행키공항에 무사히 방문하셨다면 이제 비행기 표를 구매해야 합니다. 조건에 따라 아래의 조항을 따라 주십시오. 행키공항의 표는 기본적으로 비대면 예매 후 현장에서 발권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다행히도 공항 내 곳곳에 무인 예매기가 위치해 있으니 당신은 공항 내에서 돈, 현금이나 상품권을 찾아 무인 예매기를 통해 가이아로 가는 항공기 좌석을 예매해야 합니다. 공항 곳곳에는 탑승객들과 직원들이 있을 것이며 지나치게 구석에 오래 있는 행위는 경비 역할을 맡은 4급 관리자의 눈에 띌 수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행동하십시오. 혹여 말재주에 자신이 있다면 탑승객들과 친분을 얻어 돈을 빌리셔도 좋습니다. 성공 사례 4건. 다른 존재들에게 돈을 빌리지 않는 이상 라운지를 포함한 공항 전체를 돌며 그들이 흘린 지폐나 상품권을 찾아야 합니다. 다만 카드나 수표 형태를 한 것은 찾더라도 무인 예매기에 사용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공항 내 분실물 센터에 맡기고 대기하여
카드 주인에게 보상금을 받으십시오. 그 편이 더 안전합니다. 동전 형태를 발견하셨다면 절대 줍지 마십시오. 해당 차원의 화폐는 모두 실 형태의 시로 짜인 지폐이며 목격하신 동전은 캔드릭스가 둔 함정입니다. 공항이 문을 닫는 시간까지 현금이나 상품권을 찾지 못했다면 공항 내에 있는 사급 관리자들을 피해 6시간을 보내셔야 합니다. 종소리가 들리고 승객들이 모두 공항 밖으로 나가려고 한다면 숨을 곳을 찾아 숨으십시오. 화장실 가장 안쪽 칸막이나 공항 출입구와 먼 쪽의 화단 뒤편을 추천드립니다. 잠을 주무셔도 상관은 없으나 영업시간이 되면 사급 관리자들의 순찰 경로도 유연해지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현금이나 상품권을 찾으셨다면 액수에 상관없이 즉시 무인 예매기로 가 표를 구매하셔야 합니다. 무인 예매기 이용 시 금액은 항상 사용자가 소지한 금액 전부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무인 예매기의 화면을 한번 클릭한 후 세로선이 도합 6개가 포함되어 있는 항목을 누른 뒤 화면을 아래로 드래그하며 유일하게 당신이 읽을 수 있는 항목을 찾으십시오. 목적지인 가이아라고 쓰여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해당 항목을 누르고 오른쪽 아래 붉은색 바탕에 정삼각형이 있는 항목을 누르면 하단에 불이 들어올 것이며 가장 왼쪽의 투입구, 지폐 또는 그 옆 투입구, 상품권에 맞춰 전부 넣으시면 화면에 막대가 달린 큰 시와 함께 숫자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후 7번 사항을 이행해 주시면 됩니다. 만일 6-1의 화면에서 읽을 수 있는 문자가 없다면 왼쪽 위에 화살표를 눌러 이전으로 돌아가 세로선이 도합 8개가 포함되어 있는 항목을 누르십시오. 일부 무인 예매기에서 항목이 옮겨진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만약 무인 예매기의 글이 모두 읽힌다면 인근의 게시판에 해당 문서를 배치해 주십시오. 6-1 항목을 이행하던 중 울고 있는 어린 인간 아이의 모습이 화면에 뜬다면 즉시 귀를 막고 해당 무인 예매기에서 멀어지십시오. 주변 존재들이 이상하게 보겠지만 청각의 손상, 극심한 우울감, 환각 등의 증상으로 괴로워하는 것보단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예매를 완료하였다면 이제 발권 후 해당하는 게이트를 통해 비행기에 탑승하시면 됩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부디 침착하게 마지막 항목을 이행해 주십시오. 입구에서 직진하다 보면 반드시 발권을 위한 장소, 이하, 데스크가 나타납니다. 이때 반드시 가장 왼쪽에 있는 데스크의 얼굴에 양쪽 눈 아래로 턱까지 닿는 긴 선이 있으며 안구가 있어야 할 곳에 푸른색의 시가 있는 직원에게 말을 거셔야 합니다. 그 외의 직원에게 말을 걸 경우 높은 확률로 당신에게 비행 목적이나 직속 관리자 등을 물어볼 것이며 그는 당신의 실수를 유도할 것입니다. 저희가 지목한 직원은 시력이 없으므로 오로지 소리만으로 당신을 파악합니다. 직원이 당신의 발소리에 반응을 보인다면 예매한 표를 발급받으려는데요 라고 말하십시오. 이후 그가 키보드에 손을 올리면 6-1에서 출력된 번호를 읊으시면 됩니다. 그가 약간의 전산 처리를 거쳐 여러 문양이 새겨진 노란색의 방영시 이하 티켓을 건네줄 것입니다. 당신이 상급 관리자로부터 출장을 약속받은 상태라면 어떤 직원에게 가도 상관없습니다. 해당 직원에게 가이아 집으로의 상품 민원 처리, 출장입니다. 라고 하며 당신이 출장을 허락받은 구역의 번호를 말하십시오. 직원은 순순히 티켓을 건네줄 것입니다. 티켓 중앙 타원 안에 그려진 문양이 탑승하셔야 할 게이트 번호입니다. 침착하게 데스크 우측의 통로로 향하신 후 티켓의 번호와 표지판을 비교하며 해당하는 곳으로 가시면 대기실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를 착각하지 마십시오. 한번 들어가시면 나오실 수 없으며 잘못 들어왔다고 직원에게 설명하는 과정은 그렇게 안전하지 않습니다. 티켓은 시로 이루어졌기에 충격이나 열에 민감합니다. 보존에 유의하십시오.
3분의 1 이상의 손상을 입은 티켓은 위조 티켓으로 판단하여 공항 측에서 제재할 것입니다. 대기실에서 직원의 안내에 따라 티켓을 보여주신 뒤 비행기에 탑승하시면 됩니다. 가이아 지브라 명시된 지구 차원은 해당 차원과의 교류가 적으므로 비행기 안에서는 소란만 피우지 않는다면 어떤 위협도 없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것을 느낀 직후 눈을 감고 속으로 자신이 알고 있는 가장 큰 수부터 거꾸로 숫자를 세어 나가십시오. 어깨를 건드리는 느낌이 들면 눈을 뜨시고 링커의 기동대원들을 따라 이동하시면 됩니다. 링커에서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 경고, 황금빛 강에서의 탈출에 실패했을 시 다른 곳을 통해 탈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문서 전체를 소지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황금빛 강을 통해 탈출하기 위해 당신은 제3구역에 진입하여 올바른 꽃을 찾고 강을 무사히 건너 여인에게 꽃을 건네야 합니다. 당신의 상관인 1급부터 4급 관리자들이 일을 시키는 경우 탈출을 멈추고 자연스럽게 작업에 참여하되 너무 오래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구역 내 같은 자리에서 오래 최단 시간 9시간 작업을 할 경우 관리자가 다가와 당신을 칭찬하며 해당 관리자의 방으로 데려가려 할 것입니다. 현재까지 급수에 관계없이 관리자의 방에 입장한 사람의 증언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잠시 화장실을 간다거나 몸 상태가 안 좋다는 이유를 들면 시간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후 최대한 있던 곳에서 멀어지는 것을 추천합니다. 당신이 명찰이 없는 상태인 경우 1급부터 4급 관리자들은 당신을 보는 순간 제압하려 들 것입니다. 현재 제압되어 재료 창고로 끌려간 인물이 탈출한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부디 도주하거나 명찰을 획득하십시오. 3급부터 4급 관리자의 외형은 인간임을 자각한 당신이 보기에 다소 충격적이거나 자기적이거나 혹은 역겨울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절대 거부감을 드러내지 마십시오. 고개를 숙이고 대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공장의 사장 캔드릭스는 당신을 포함한 여러 인간을 크로스오버, 즉 차원 이동하게 만드는 주범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해당 인물은 당신이 이 글을 읽는 지금 당신이 세뇌에서 벗어났음을 알아차렸을 것이며 당신을 찾기 위해 광활한 공장을 배회하고 있을 것입니다. 절대 해당 인물과 일정 거리 이상 가까이 있지 마십시오. 캔드릭스가 반경 10m 내 있을 시 다음과 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씁쓸한 향기, 계피향과 유사한 것으로 파악됨. 입안에서 느껴지는 단맛, 심장 박동의 비정상적인 증가, 시로 변이된 부위가 있을 경우 변이 가속. 해당 현상은 캔드릭스가 가까워질수록 심화되니 참고하시어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제3구역은 공장 내 모든 이들을 위한 휴게실처럼 여겨지고 있으며 도달할 수만 있다면 쉽게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공장은 반복한 대로 구역의 넓이가 매우 크므로 당신의 명찰 여부와 그 색에 따라 제3구역으로 향하는 다양한 방법들 중 하나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만약 당신이 하늘색 명찰을 가지고 있으나 앞서 캔드릭스의 시공장 탈출 지침서 앞장에 명시된 방법으로 제3구역에 진입하지 못했다면 절대 황금빛 강을 통해 탈출하려고 해선 안 됩니다. 당신이 어느 구역에 있든 다른 방법을 이용하십시오. 당신이 명찰이 있으며 평소 성실하게 일했다면 3급 관리자를 찾아 몸이 아픈 관계로 쉬고 싶다고 말하십시오. 당신의 근무 태도에 따라 관리자가 고개를 끄덕이고 노란색 팔찌를 건넬 것입니다. 팔찌를 착용한 후 각 구역의 일정한 간격으로 놓여진 정류장에 서 있으십시오. 시로 이루어진 택시 중 윗부분에 있는 구형시가 초록색인 무인 택시를 잡아 타십시오. 100m에 말없이 팔찌를 보여준다면 택시가 움직일 것입니다. 공항에 진입 후 5번 항목부터 따르시면 됩니다.
이동을 허가받지 않은 채 택시를 이용하거나 상단의 시가 붉은 택시는 이용하지 마십시오. 택시 안이 비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어 있지 않습니다. 택시에서 내렸을 때 운전석의 문이 같이 열린다면 당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택시기사 또한 황금빛 강을 이용하려는 것입니다. 이 경우 높은 확률로 택시기사가 당신 뒤에 붙어 따라다니므로 뒤로 돌아 제2구역 방면을 바라보십시오. 등 뒤에서 선명한 구두 소리가 들려올 것입니다. 눈을 감고 이제와 보니 지금 가기엔 아까운 곳입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구두 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린 후 이동하시면 됩니다. 안전을 위해 구두 소리가 사라진 후에도 얼마간 대기한 뒤 들어가는 것을 권장합니다. 당신이 명찰이 없거나 3급 관리자에게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각 구역 중앙에 위치한 지하철역에 찾아가야 합니다. 먼 거리가 될 수도 짧은 거리가 될 수도 있으나 반드시 걸어서 이동하십시오. 이후 해당 지하철에 무임승차하여 출입문이 노란색으로 빛나는 황금빛 강 승강장에 내리셔야 합니다. 관리자이거나 다른 구역으로의 이동을 명령받은 직원이 아닌 경우 차장이 기차 내에서 주기적으로 검거하여 내보내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지하철의 속력은 평균 초속 2.011km로 관측된 바 있으므로 절대 열차 내에서 차장에게 들키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공장 전체를 도는 지하철은 대수가 한정적이고 운행시간이 길어 열차 중앙에 화장실을 겸한 휴게실이 있습니다. 곳곳에 비치된 시가 담긴 바구니만 건드리지 않는다면 자유롭게 이용하셔도 됩니다. 제31차 조사 이후 차장 또는 캔드릭스의 휴게실 출연이 빈번해졌습니다. 화장실이나 정수기 등 급한 시설만 이용하신 후 빠르게 나오십시오. 출입문이 열리고 닫히는 시간은 굉장히 짧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해당 지하철 내에선 음성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곳의 글은 당신이 읽을 수 없으므로 오로지 출입문이 열리기 전과 열린 사이 바뀐 색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만일 이번 역은 황금빛 강입니다. 와 같은 인식할 수 있는 음성 안내가 들려올 경우 즉시 귀를 막고 눈을 감은 뒤 속으로 3초를 세십시오. 눈을 떴을 때 열차 안 모든 승객이 당신을 노려보고 있다면 본 문서의 소각을 부탁드립니다. 제3구역은 출입구가 통제되어 있지 않으며 입구의 카메라를 제외하면 내부에서의 활동에 특별한 제재가 있지 않습니다. 입장 후 당신은 당신의 피에 반응하는 시로 이루어진 꽃을 찾으셔야 합니다. 제3구역은 다양한 직급의 관리자 혹은 직원들이 휴식과 치유를 위해 찾는 곳으로 그만큼 높은 등급의 관리자가 있을 확률도 높습니다. 섣불리 행동할 시 그들이 캔드릭스를 호출할 수 있음에 유의하십시오. 당신에게 말을 걸어오는 자가 있을 경우 직급이나 외형에 관계없이 입을 닫은 채로 고개를 저으십시오. 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알아서 물러날 것입니다. 4-1에 대처를 했음에도 신체를 접촉하거나 계속 말을 걸어오는 등의 행동을 하는 이가 있다면 그대로 구역을 나오십시오. 아마 나오는 사이 그는 사라질 것이나 끝까지 걸어 구역을 나온 뒤 속으로 숫자 31부터 1까지 세신 후 다시 들어가십시오. 강에 다다르기 전까지의 공간에는 벤치와 가로 등 울타리로 둘러싸인 넓은 꽃밭들이 있습니다. 꽃밭에서 꽃을 찾기 전 울타리에 튀어나온 부분을 이용해 손에 상처를 내십시오. 피가 흐를 정도의 상처가 필요하며 손 외의 부위도 상관없으나 꽃잎에 피를 묻히는 용이성을 감안하여 손 또는 팔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피가 흐르기 시작한 후부터 당신의 뒤에는 어떠한 존재가 따라다닐 것입니다. 절대 고개만 뒤로 돌리거나 등 뒤에서 들리는 인기척에 말을 하지 마십시오. 이는 6번 항목을 이수할 때까지 유효합니다. 피가 나온다면 꽃밭 한 샛길과 울타리 바퀴를 걸으며 꽃잎에 피를 묻히십시오. 단 한 방울이어도 괜찮습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진행 방향을 미리 정하시고 놓치는 꽃이 없도록 하십시오. 다른 이들이 수상함을 느끼지 못하도록 자연스럽게
산책하는 듯한 태도를 유지하십시오. 당신과 맞지 않는 꽃은 피가 묻은 경우 꽃은 변하지 않고 피가 스스로 검게 변합니다. 검게 변한 피가 사라지기까지 30분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신과 맞는 꽃은 피가 닿는 순간 황금빛으로 반짝이며 씨 특유의 단내를 풍깁니다. 즉시 꽃을 꺾어 손에 들고 황금빛 강으로 달려가십시오. 5-1의 존재가 꽃을 빼앗기 위해 추격해올 것이니 절대 잡히지 마십시오. 꽃을 빼앗긴 경우 제3구역을 통한 탈출은 포기하여야 합니다. 즉시 해당 구역을 벗어나십시오. 황금빛 강은 제3구역의 중앙을 종단하는 폭이 약 1.2km인 황금빛의 물로 외부에 보이는 상처를 치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꽃을 챙겨 강에 도달했다면 즉시 신발과 양발을 벗고 작업복 혹은 입고 계신 옷이 무릎 아래로는 남지 않도록 소매를 거두십시오. 꽃과 신발, 양말을 품에 안은 채 허리를 숙여 수면을 바라보며 강을 건너십시오. 앞서 말했듯 황금빛 강은 상처를 치유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5번 항목에서 얻은 상처를 잠시 물에 담그신 후 이동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강물에 닿은 순간부터 5-1에 그것은 사라집니다. 이는 다른 존재들이 당신을 노릴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고개를 아래로 꺾어 수면을 바라보는 것 외에 시선을 돌리지 마십시오. 수면을 통해 장애물과 방향을 판단하셔야 합니다. 강을 건너는 과정에서 꽃이 환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바로 옆에 놓인 징검다리나 잡아주겠다는 누군가의 손, 머리끝까지 들어찬 강물, 뼈가 보일 정도로 병들고 굶주린 자신의 모습 등은 전부 환각입니다. 환각에 속아 꽃을 떨어뜨리거나 고개를 돌리지 마십시오. 약 500m를 이동한 시점에서부터 주위에 다른 직원들은 존재하지 않으며 한기가 계속해서 느껴질 것입니다. 갑작스레 유속이 빨라진다면 즉시 자리에 멈춰 서십시오. 강물에 휩쓸리지 않도록 신체의 무게중심에 집중한 채 기존의 자세를 유지하고 31부터 1까지 숫자를 거꾸로 세십시오. 강물이 다시 느려지면 이동하시면 됩니다. 숫자를 다 세었음에도 강물이 느려지지 않고 물색이 붉어진다면 강물의 본 문서를 흘려보내십시오. 만일 강물에 꽃을 빠뜨렸을 경우 강물의 본 문서를 흘려보내십시오. 약 1km에 도달했을 때 당신의 바로 앞으로 손수건 한 장이 떠내려올 것입니다. 그것을 챙기십시오. 손수건의 무늬에 따라 8번 항목에서 수행해야 할 행동이 달라집니다. 강을 무사히 건너신 후 당신은 직진하여 마주치는 여성에게 알맞은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강에서 완전히 발을 빼기 전에 아래의 수칙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항들을 꼭 암기하십시오. 강 건너에 거의 다다른 시점에서 그것들은 당신은 추적하지 못하므로 여유를 두되 암송할 수 있을 정도로 암기하십시오. 암기를 마쳤다면 본 문서를 포함한 캔드릭스의 시공장 탈출 지침서 전체를 강에 흘려보내십시오. 강을 완전히 건넌 시점에서 당신은 더 이상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또한 강 건너의 그녀는 당신을 포함한 인간들에게 호의적이나 우리를 싫어합니다. 지침서를 지닌 채 그녀를 만나는 것은 그녀의 분노를 살 수 있습니다. 강에서 나와 5분에서 10분 정도 직진하면 긴 머리카락이 꿀로 이루어진 듯한 검은 드레스의 여성을 마주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캔드릭스의 시공장 탈출 지침서 5-2 항목을 통해 이곳에 왔다면 해당 항목의 소녀가 자란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상상이 되실 겁니다. 6-5에서 습득한 손수건 문양에 해당하는 항목을 이행하십시오. 노란색의 아무 무늬도 없는 손수건. 가장 흔한 경우입니다. 그녀의 앞에 서서 허리를 숙이고 양손을 뻗어 꽃과 손수건을 건네십시오. 그녀는 웃으며 꽃과 손수건을 받을 것입니다. 주황색의 진분홍색과 하얀색 줄무늬가 그려진 손수건. 꽃의 줄기에 손수건을 묶은 뒤 손수건의 한쪽 끝을 입에 무십시오. 그녀의 앞에 서서
눈을 감고 양손을 심장 위로 올린 뒤 기다리십시오. 그녀는 약간의 시간을 가진 뒤 당신의 입에서 꽃과 손수건을 받아갈 것입니다. 연한 초록색에 갈색 사각형 무늬가 그려진 손수건. 손수건은 숨기고 꽃잎을 아주 약간 베어문 뒤 그녀의 앞에 서서 절을 3번 하고 꽃을 건네십시오. 그녀가 꽃을 가져간 뒤 손수건의 행방을 물어도 고개를 저으십시오. 드문 확률이지만 그녀가 화를 내며 손수건을 내놓으라고 종용할 시 혀가 고장난 섬나라 음식에 마음 쓰지 마십시오 라 말하십시오. 진한 초록색에 갈색의 구름 무늬가 그려진 손수건. 8-3과 동일하게 꽃잎을 베어문 뒤 손수건으로 꽃을 감싸고 그녀에게 건네십시오. 그녀가 꽃을 받아드는 즉시 저는 숲을 보지 못하니 부디 숲을 보는 이께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 말씀하십시오. 연한 노란색의 진한 갈색 원무늬가 그려진 손수건. 그녀와 약 5발자국의 거리를 유지한 곳에서 꽃잎 한 장을 떼어 입안에 넣으십시오. 그녀가 당신을 눈치채고 먼저 다가올 것입니다. 완전히 앞에 다가와 걸음을 멈추기 전에 한쪽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인 채 팔만 올려 꽃과 손수건을 건네십시오. 그녀가 꽃과 손수건을 들어올릴 때 감사합니다. 여왕님 이라 외치십시오. 연한 분홍색에 진한 분홍색 삼각형 무늬가 그려진 손수건. 그녀는 당신을 보자마자 미소를 지으며 다가올 것입니다. 즉시 뒤돌아 강의 얼굴을 뺀 몸을 완전히 담그십시오. 그녀는 아쉬워하며 시로 이루어진 작은 열기구를 보낼 것입니다. 열기구 바구니에 꽃과 손수건을 넣으십시오. 하늘색과 흰색, 분홍색이 3등분되고 파란색 원무늬가 그려진 손수건. 그녀를 목격한 즉시 꽃과 손수건을 자리에 두고 오른쪽으로 꺾어 도망치십시오. 이외의 무늬를 가진 손수건이거나 손수건이 떠내려오지 않은 경우 강물에 본 문서를 흘려보내십시오. 만일 해당 상황에서 생존하여 저희와 조우하셨다면 조사 후 본래의 차원에서 사용 가능하신 화폐로 약간의 보상이 지급됩니다. 8-1부터 8-7의 항목 이행 후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 느껴지신다면 꽃과 손수건 혹은 꽃을 받은 그녀가 당신을 돌려보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시 눈을 감고 온몸에 힘을 푼 뒤 느껴지는 바람에 몸을 맡기십시오. 누군가 어깨를 건드리는 느낌이 들면 눈을 뜨시고 링커의 기동대원들을 따라 이동하시면 됩니다. 링커에서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 경고. 엘랑 초등학교에서의 탈출에 실패했을 시 다른 곳을 통해 탈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문서 전체를 소지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엘랑 초등학교를 통해 탈출하기 위해 당신은 제6구역 중앙에 있는 엘랑 초등학교 정문으로 진입하여 학교 별관 지하에 있는 차원이동 포탈을 완성시켜야 합니다. 당신의 상관인 1급부터 4급 관리자들이 일을 시키는 경우 탈출을 멈추고 자연스럽게 작업에 참여하되 너무 오래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구역 내 같은 자리에서 오래 최단 시간 9시간 작업을 할 경우 관리자가 다가와 당신을 칭찬하며 해당 관리자의 방으로 데려가려 할 것입니다. 현재까지 급수에 관계없이 관리자의 방에 입장한 사람의 증언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잠시 화장실을 간다거나 몸 상태가 안 좋다는 이유를 들면 시간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후 최대한 있던 곳에서 멀어지는 것을 추천합니다. 당신이 명찰이 없는 상태인 경우 1급부터 4급 관리자들은 당신을 보는 순간 제압하려 들 것입니다. 현재 제압되어 재료 창고로 끌려간 인물이 탈출한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부디 도주하거나 명찰을 획득하십시오. 3급부터 4급 관리자의 외형은 인간임을 자각한 당신이 보기에 다소 충격적이거나 자귀적이거나 혹은 역겨울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절대 거부감을 드러내지 마십시오. 고개를 숙이고 대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공장의 사장 캔드릭스는 당신을 포함한 여러 인간을 크로스오버, 즉 차원 이동하게 만드는 주범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해당 인물은 당신이 이 글을 읽는 지금 당신이 세뇌에서 벗어났음을 알아차렸을 것이며 당신을 찾기 위해 광활한 공장을 배회하고 있을 것입니다. 절대 해당 인물과 일정 거리 이상 가까이 있지 마십시오. 캔드릭스가 반경 10m 내에 있을 시 다음과 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씁쓸한 향기, 계피향과 유사한 것으로 파악됨, 입안에서 느껴지는 단맛, 심장 박동의 비정상적인 증가, 시로 변이된 부위가 있을 경우 변이 가속. 해당 현상은 캔드릭스가 가까워질수록 심화되니 참고하시어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제6구역 엘랑 초등학교는 이름은 초등학교이지만 실제로는 모든 직원들의 아이들을 위한 직업 기숙학교입니다. 당신의 연령대 및 여건에 따라 엘랑 초등학교에 다양한 방법으로 진입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성인이라면 구역 내 2급 관리자를 찾아 자신의 아이를 보러 가고 싶다고 말하십시오. 관리자가 반응을 보이면 아이의 이름은 백문솔입니다. 라고 말하시면 됩니다. 평소 근무 태도 등에 따라 관리자가 고개를 끄덕이고 분홍색 팔찌를 건넬 것입니다. 팔찌를 착용한 후 각 구역에 일정한 간격으로 놓여진 정류장에 서 있으십시오. 시로 이루어진 택시 중 윗부분에 있는 구형시가 초록색인 무인 택시를 잡아 타십시오. 100m에 말없이 팔찌를 보여준다면 택시가 움직일 것입니다. 관리자가 고개를 저을 경우 해당 방법을 통한 진입은 포기하십시오. 해당 관리자를 자극하거나 다른 관리자를 찾으려고 하거나 허가 없이 무인 택시를 이용하려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명찰 유무에 관계없이 만 18세 미만일 경우 즉시 화장실에서 입고 있는 옷을 전부 뒤집어 입으십시오. 명찰을 가지고 있다면 떼어내십시오. 시로 변이된 부분이 있다면 화장실 청소도구함의 비품을 이용해 빠르게 제거하십시오. 이후 아무 관리자를 찾아 현장 학습을 나왔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라고 말하십시오. 해당 관리자 재량으로 당신을 직접 택시 정류장으로 데려가 택시에 태워줄 것입니다. 해당 택시는 엘랑 초등학교 정문까지 이동하므로 이후 5번 항목부터 따르시면 됩니다. 당신이 명찰이 없는 성인이거나 상기된 방식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각 구역 중앙에 위치한 지하철역을 통해 방문객 명의로 제6구역에 진입해야 합니다. 반드시 지하철역까지 걸어서 이동하십시오. 이후 해당 지하철에 무임승차하여 출입문이 분홍색으로 빛나는 엘랑 초등학교 앞 승강장에 내리셔야 합니다. 관리자이거나 다른 구역으로의 이동을 명령받은 직원이 아닌 경우 차장이 기차 내에서 주기적으로 검거하여 내보내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지하철의 속력은 평균 초속 2.011km로 관측된 바 있으므로 절대 열차 내에서 차장에게 들키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공장 전체를 도는 지하철은 대수가 한정적이고 운행시간이 길어 열차 중앙에 화장실을 겸한 휴게실이 있습니다. 곳곳에 비치된 시가 담긴 바구니만 건드리지 않는다면 자유롭게 이용하셔도 됩니다. 제31차 조사 이후 차장 또는 캔드릭스의 휴게실 출연이 빈번해졌습니다. 화장실이나 정수기 등 급한 시설만 이용하신 후 빠르게 나오십시오. 출입문이 열리고 닫히는 시간은 굉장히 짧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해당 지하철 내에선 음성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곳의 글은 당신이 읽을 수 없으므로 오로지 출입문이 열리기 전과 열린 사이 바뀐 색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만일 이번 역은 엘랑 초등학교 앞입니다. 와 같은 인식할 수 있는 음성 안내가 들려올 경우 즉시 귀를 막고 눈을 감은 뒤 속으로 3초를 세십시오. 눈을 떴을 때 열차 안 모든 승객이 당신을 노려보고 있다면 본 문서의 소각을 부탁드립니다. 제3구역은 온통 잎들이 시로 이루어진 숲으로 그 중앙에 넓은 평야와 함께 엘랑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제3구역 입구에서부터 반드시 길만 밟으셔야 합니다. 제3구역에는 각각 제2구역,
제4구역과 이어지는 출입구와 엘랑 초등학교의 두 정문이 이어진 길뿐이며 두 길 모두 342.3m의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길 바깥에서 어른의 목소리가 들려올 경우 무릎 꿇고 엎드린 채 지침서와 팔로 뒷목을 감싸십시오. 해당 목소리가 헛기침을 3번 한 뒤 더 이상 들려오지 않는다면 움직이셔도 됩니다. 반드시 3번의 헛기침을 들어야 합니다. 길 바깥에서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올 경우 주위를 둘러보면 반드시 지팡이 형태의 시가 길 위에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소리가 나는 쪽으로 던지십시오. 목소리가 사라지고 나면 이동하셔도 좋습니다. 단 다음번엔 시가 없을 것이므로 그 전에 빠르게 정문에 도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해당 상황을 처음 겪음에도 시를 찾지 못한 경우 4-1의 상황입니다. 해당 항목을 따르십시오. 길 바깥에서 아는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올 경우 본 문서의 소각을 부탁드립니다. 엘랑 초등학교의 정문은 무지개색 철창과 시로 이루어진 담장이 있으며 분홍색의 글씨가 정문 바닥에 쓰여 있습니다. 3번을 통해 진입하신 경우 붉은색 버튼을, 그 외의 경우 초록색 버튼을 누르십시오. 붉은색 버튼을 눌렀을 경우 연분홍색 셔츠를 입고 머리에 대못이 박힌 중년 남성 이하 경비원이 나올 것입니다. 못이 5개 이하라면 긴장한 태도를 유지하며 사장님의 심부름으로 왔습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행동이 크게 어색하지 않다면 경비원은 당신을 들여보내줄 것입니다. 경비원의 못이 5개 이상이거나 당신에게 명찰이 없다면 그에게 달려들어 못을 전부 뽑으십시오. 못이 전부 뽑힌 경비원은 쓰러질 것이며 당신은 경비원의 옷을 입고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명찰이 없는 경우 붉은색 버튼을 눌렀을 때 드물게 개의 머리를 한 경비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신은 엘랑 초등학교를 통해 탈출할 수 없습니다. 즉시 허리 숙여 사과한 뒤 뒤돌아 구역을 나가십시오. 초록색 버튼을 누른 경우 연한 분홍색 머리를 한 중년의 여성 이하 학생 주임이 나올 것입니다. 학생 주임은 사전에 공장을 통해 연락을 받았을 것이므로 당신을 본관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학생 주임이 본관으로 안내하지 않고 허리 숙여 사과하는 태도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선 링커에서 통계를 낼 만큼의 사례가 존재하지 않아 해당 경우에 대한 명확한 안내를 드릴 수 없는 점 사죄드립니다. 그녀를 지나쳐서 본관으로 향해도 좋고 바로 구역을 나가 다른 탈출 방법을 도전하셔도 좋습니다. 각 경우에서 생존한 사례를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본관에 진입한 경우 당사자는 링커의 직원이었으며 지침서 습득 이후 백문솔 학생의 보호자를 자처하여 진입했습니다. 교내에서 백문솔 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으나 당사자는 기존의 사측에서 입수한 정보를 토대로 자발적으로 부품을 습득하고자 시도했습니다. 교내의 남은 교사들은 당사자를 보자마자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경비원은 시로 이루어진 손톱으로 당사자를 제압하고자 했습니다. 해당 인물은 평균보다 4.5배 긴 시간이 걸렸지만 부품을 모두 모아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탈출을 포기한 경우 당사자는 미성년자였으며 지침서 습득 이후 재학생을 자처하여 진입했습니다. 학생 주임이 허리를 숙이자 마주 허리 숙인 당사자는 곧 뒤돌아 구역을 나가는 길에 숲 쪽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고 증언했습니다. 4-1을 이행하기 위해 시를 찾았으나 없었고 본능적으로 도망쳐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당사자는 앞만 보고 구역을 달려 빠져나왔습니다. 이후 해당 인물은 행키 공항을 통한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부디 올바른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엘랑 초등학교는 본관과 별관, 기숙사, 도합 3개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본관과 별관은 지상 6층 지하 4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교내에서 필수적으로 지켜야 할 상황입니다. 엘랑 초등학교는 12학년 24학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본관에는 급식실과 모든 학급 교실이 위치해 있습니다. 반대로 별관에는 과학실, 미술실과 같이 활동을 요하는 교실과 도서관, 창고 등이 있습니다. 공장과 동일하게 엘랑초등학교는 하루의 개념 없이 수업 시간과 쉬는 시간, 식사 시간을 반복합니다. 따라서 정문 기준 가장 우측에 있는 기숙사 건물은 학생들이 자는 용도가 아니며 기숙사 건물에 출입하여 생존한 사례가 없어 정확한 용도를 알 수는 없습니다. 절대 기숙사 건물에 출입하지 마십시오. 본관과 별관은 지상 1층에서 반투명한 통로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통로에는 채셔캣 개체가 상주하고 있으며 그것은 당신과 같은 사람을 말로 속여 신체 부위를 빼앗는 것에 매우 능숙합니다. 본관과 별관 간 이동은 외부를 통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엘랑초등학교 내 학생이나 교사, 그 외 직원들에게 접근하는 것은 괜찮으며 그들은 대개 당신에게 중립적인 태도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행동에 주의하고 되도록 교사의 눈에 띄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이곳의 교장 또한 캔드릭스입니다. 교사들은 의심되는 행동을 하는 학생, 보호자, 직원을 마땅히 교장실로 끌고 갈 것입니다. 엘랑초등학교의 수업 시간은 약 30분, 쉬는 시간은 약 20분으로 비정기적으로 60분의 식사 시간을 가집니다. 5-1을 수행하여 경비원으로 위장하지 않았다면 학생들이 모두 교실로 들어갈 때 수업 시간, 식사 시간 모두 동일합니다. 는 화장실 칸막이 안에 숨어 대기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간혹 미성년자분들이 화장실에 숨는 것 대신 아무 교실에 들어가 학생인 척 위장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근거리에 오래 있을수록 학생 및 교사는 당신이 이곳에 어울리지 않음을 알아차릴 것이며 무엇보다 엘랑초등학교의 수업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본래의 시간선에 가지 못하고 링커 관할 정신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위와 같은 시도를 하지 마십시오. 나는 다를 것이라는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저희는 당신의 생존과 귀향을 바라지 모험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엘랑초등학교에는 알 수 없는 이유로 별관 지하 4층에 차원 이동 포탈이 있으며 한 번 사용 후 다시 반파되어 일부 부품이 학교 전체로 퍼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탈출을 위해선 6학년 일반의 백문솔 학생과 조우하여 필요한 부품을 습득해야 합니다. 백문솔 학생은 본관 4층 6학년 일반 교실, 별관 1층의 도서관, 기숙사 건물 앞 놀이터 3곳 중 한 곳에 반드시 있습니다. 그를 찾으시되 이름을 불렀을 때 다가오는 아이가 있더라도 꼭 아이의 외형을 확인하십시오. 백문솔 학생은 항상 검은색 무늬 없는 점프슈트와 남색 야구모자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백문솔 학생에게 말할 수 없는 것을 선물 받았는데 어울리지 않아서 돌려주고 싶어 라고 말하십시오. 그는 상황을 알아차리고 당신의 손을 잡고 이끌 것입니다. 그와 발맞춰 걷되 말을 걸거나 손을 잡는 것 이상의 접촉은 하지 마십시오. 백문솔 학생은 자신의 사물함에서 교내 지도를 꺼내어 펜으로 표시를 적은 뒤 건네줄 것입니다. 지도에 별 표시가 된 곳이 부품이 있는 곳이며 빗금이 칠해진 곳은 현재 출입이 통제된 곳, 하트 표시가 된 곳은 현재 당신의 위치, 해골이 표시된 곳은 현재 캔드릭스가 있는 곳입니다. 표시를 모두 확인한 뒤 지도를 외부에 보이지 않게 챙기십시오. 이후 백문솔 학생에게 고개 숙여 인사를 하고 이동하시면 됩니다. 빗금이 칠해진 곳에 별 표시가 있는 경우, 해골 표시가 2개 이상인 경우, 하트 표시가 잘못된 곳에 있는 경우, 지도에 3개의 건물이 묘사된 경우, 이는 기숙사가 지도에 묘사된 경우입니다. 백문솔 학생에게 지도를 다시 돌려주십시오. 그는 자신의 실수를 알아차리고 다시 지도를 고쳐줄 것입니다. 상기한 표시 외 다른 형태의 표시를 발견한 경우 백문솔 학생에게 의미를 물어봐 주십시오. 해당 정보를 가지고 탈출하여 저희에게 공유할 시 조사 후
본래의 차원에서 사용 가능하신 화폐로 약간의 보상이 지급됩니다. 이동 과정에서 백문솔 학생이 먼저 안겨오거나 눈을 마주치며 웃는 등의 행위를 보이는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40, 50대 여성에게만 이러한 행위를 보이는 것으로 관측되었으며 그저 머리를 몇 번 쓰다듬어 주십시오. 이때에는 7-1의 지침을 어기셔도 좋습니다. 지도를 보면서 부품을 찾으십시오. 모든 부품은 지름 약 10cm의 구로 각기 다른 색상을 가지고 옅게 발광합니다. 찾아야 하는 부품의 개수는 때에 따라 다르나 대개 4개에서 9개 정도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부품은 충격에 강하나 물과 열에 약하여 품에 오래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빛을 잃을 수 있습니다. 각 부품을 얻는 대로 차원이동 포탈에 이를 설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캔드릭스는 별관 지하 4층에 출입할 수 없으나 당신이 부품을 소지할 때마다 이를 인식할 수는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별관 지하 3층에선 특히 캔드릭스를 조우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지도에 나오는 캔드릭스의 위치를 항시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별관 지하 4층 가장 좌측 방에 차원이동 포탈이 위치해 있습니다. 방 중앙에 캡슐 양옆으로 팔에서 서술한 부품이 홈에 맞게 끼워져 있을 것입니다. 각 홈에 칠해진 색에 맞게 부품을 끼우십시오. 캡슐 바로 왼쪽에 있는 LED 화면이 켜지면 맞게 설치한 것입니다. 부품을 맞게 끼운 뒤 켜진 LED 화면 아래 알 수 없는 문자가 새겨진 키보드를 확인하십시오. 유일하게 색이 반전된 자판을 누르면 곧 화면의 숫자로 이루어진 여러 항목이 떠오를 것입니다. 방향키를 이용해 위에서 3번째, 왼쪽에서 14번째 항목을 찾고 색이 반전된 자판을 누르십시오. 제31차 조사 이후 지구 차원을 지정하는 항목의 위치가 매번 바뀌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방향키로 각 항목을 살펴 2718, 2818, 284590, 이라 적힌 항목을 찾은 뒤인 색이 반전된 자판을 누르십시오. 이때 숫자가 단 하나라도 달라진다면 다른 차원으로 이송되므로 신중히 결정하십시오. 차원 지정이 완료되면 캡슐의 반투명한 부분이 열릴 것입니다. 반드시 지도와 지침서를 키보드가 있는 책상에 올려두고 캡슐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안쪽에 손잡이를 사용해 캡슐을 닫고 나면 작동이 시작됩니다. 눈을 감고 양손으로 귀를 막은 뒤 다시 맞이하게 될 당신의 본래 삶을 생각하십시오. 누군가 어깨를 건드리는 느낌이 들면 눈을 뜨시고 링커의 기동대원들을 따라 이동하시면 됩니다. 링커에서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 경고. 꽃 계단에서의 탈출에 실패했을 시 다른 곳을 통해 탈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문서 전체를 소지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경고. 캔드릭스의 시공장 탈출 지침서 8-1에서 언급하였듯이 꽃 계단은 다른 탈출 경로보다 난이도가 높습니다. 이를 최후의 수단으로 여기십시오. 꽃 계단을 통해 탈출하기 위해 당신은 상급 관리자의 명찰을 습득한 후 제1구역에 침입하여 꽃 계단을 올라야 합니다. 당신의 상관인 1급에서 4급 관리자들이 일을 시키는 경우 탈출을 멈추고 자연스럽게 작업에 참여하되 너무 오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구역 내 같은 자리에서 오래 최단 시간 9시간 작업을 할 경우 관리자가 다가와 당신을 칭찬하며 해당 관리자의 방으로 데려가려 할 것입니다. 현재까지 급수에 관계없이 관리자의 방에 입장한 사람의 증언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잠시 화장실을 간다거나 몸 상태가 안 좋다는 이유를 들면 시간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후 최대한 있던 곳에서 멀어지는 것을 추천합니다. 당신이 명찰이 없는 상태인 경우 1급에서 4급 관리자들은 당신을 보는 순간 제압하려 들 것입니다. 현재 제압되어 재료 창고로 끌려간 인물이 탈출한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부디 도주하거나 명찰을 획득하십시오.
3급에서 4급 관리자의 외형은 인간임을 자각한 당신이 보기에 다소 충격적이거나 자기적이거나 혹은 역겨울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절대 거부감을 드러내지 마십시오. 고개를 숙이고 대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공장의 사장 캔드릭스는 당신을 포함한 여러 인간을 크로스오버, 즉 차원 이동하게 만드는 주범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해당 인물은 당신이 이 글을 읽는 지금 당신이 세뇌에서 벗어났음을 알아차렸을 것이며 당신을 찾기 위해 광활한 공장을 배회하고 있을 것입니다. 절대 해당 인물과 일정 거리 이상 가까이 있지 마십시오. 캔드릭스가 반경 10m 내 있을 시 다음과 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씁쓸한 향기, 계피향과 유사한 것으로 파악됨. 입안에서 느껴지는 단맛. 심장 박동의 비정상적인 증가. 시로 변이된 부위가 있을 경우 변이 가속. 해당 현상은 캔드릭스가 가까워질수록 심화되니 참고하시어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제1구역으로 향하기 전 5개의 2급에서 3급 관리자의 명찰을 습득해야 합니다. 현재 위치한 구역에 따라 추천하는 행동이 달라집니다. 당신이 현재 제2구역에 있다면 도보로 충분히 제1구역까지 다다르실 수 있습니다. 0번 사항을 지키며 도보로 이동하되 근무 현장 구석이나 복도에 있는 사물함들을 눈에 띄지 않는 선에서 살피십시오. 당신이 가진 혹은 다른 직원에게서 본 것과 동일한 모양의 검은색 가로선이 위아래 2줄씩 더해진 명찰이 3급 관리자, 3줄씩 더해진 명찰이 2급 관리자의 것입니다. 눈에 띄지 않게 이들을 모두 수거 후 이동하십시오. 위아래 속이 빈 검은 원이 그려진 명찰은 1급 관리자의 것입니다. 접촉하지 마시고 무시하십시오. 해당 명찰에는 주인이 아닌 이와 접촉할 경우 시력을 영구적으로 잃을 정도의 빛이 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은색 가로선이 위아래 2줄씩 더해진 명찰은 4급 관리자의 것이나 꽃 계단은 4급 관리자의 명찰을 내밀 경우 거절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당신의 기억 속에 있을 것입니다. 만약 확신할 수 없다면 공장 벽면에 붙어있는 지도를 참고하십시오. 제1구역은 항상 주황색 화살표로 표시됩니다. 당신이 현재 제2구역이 아닌 곳에 있다면 각 구역 중앙에 위치한 지하철역에 찾아가야 합니다. 먼 거리가 될 수도 짧은 거리가 될 수도 있으나 반드시 걸어서 이동하십시오. 이후 해당 지하철에 무임승차하여 출입문이 하얀색으로 빛나는 일반 2구역 승강장에 내리셔야 합니다. 일과 동일하게 지하철역으로 가는 도중 근무 현장 구석이나 복도에 있는 사물함들에서 관리자의 명찰을 찾으십시오. 그러나 현재까지의 탐사에서 제2구역을 제외한 다른 구역에서는 명찰을 찾을 확률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관리자이거나 다른 구역으로의 이동을 명령받은 직원이 아닌 경우 차장이 기차 내에서 주기적으로 검거하여 내보내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지하철의 속력은 평균 초속 2.011km로 관측된 바 있으므로 절대 열차 내에서 차장에게 들키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공장 전체를 도는 지하철은 대수가 한정적이고 운행 시간이 길어 열차 중앙에 화장실을 겸한 휴게실이 있습니다. 곳곳에 비치된 시가 담긴 바구니만 건드리지 않는다면 자유롭게 이용하셔도 됩니다. 제31차 조사 이후 차장 또는 캔드릭스의 휴게실 출연이 빈번해졌습니다. 화장실이나 정수기 등 급한 시설만 이용하신 후 빠르게 나오십시오. 출입문이 열리고 닫히는 시간은 굉장히 짧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해당 지하철 내에선 음성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곳의 글은 당신이 읽을 수 없으므로 오로지 출입문이 열리기 전과 열린 사이 바뀐 색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만일 이번 역은 일반 2구역입니다. 와 같은 인식할 수 있는 음성 안내가 들려올 경우 즉시 귀를 막고 눈을 감은 뒤 속으로 3초를 세십시오. 눈을 떴을 때 열차 안 모든 승객이 당신을 노려보고 있다면 본 문서의 소각을 부탁드립니다.
무사히 일반 2구역에서 내리셨다면 11-3을 참조하여 명찰을 습득하고 제1구역으로 이동하십시오. 제1구역과 제1구역 출입구에서 약 2km 앞에 위치한 정문은 철저하게 통제되고 있습니다. 제1구역은 습득하신 명찰 중 가장 낮은 등급의 관리자, 명찰을 부착 후 진입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 명찰은 잘 숨겨두시고 하늘색 명찰을 차셨던 경우 장갑을 벗으십시오. 시로 변이된 부위가 있다면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전부 제거 후 출입을 시도하십시오. 4급 관리자들은 교체한 명찰을 보자마자 문을 열어줄 것이나 드물게 말을 걸어올 수 있습니다. 아래는 현재 파악된 문어에 따른 답어입니다. 한 명의 관리자가 외치는 우리의 앞은 누가 있나? 모든 달콤함의 극치이자 모든 미치광이의 우두머리시지 라 말하십시오. 한 명의 관리자가 외치는 오늘의 너는 어디서 세수하나? 우리에게 물은 없으므로 알 수 없는 일이다 라 말하십시오. 2명의 관리자가 동시에 외치는 그분은 어디에서 걸어오시나? 복측 피게야 라고 말하며 한 손으로 관자놀이를 2번 두드리십시오. 한 명의 관리자가 새가 어디로 갔을까? 다른 관리자가 선배님께선 아십니까? 이곳엔 새가 없다 라고 답하십시오. 이때 2 관리자의 발을 보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한 명의 관리자가 저자가 했습니다. 다른 관리자가 도망은 어디로? 거짓말쟁이는 나와라라고 하면 그 둘은 다시 번갈아 어떤 문장을 말할 것입니다. 모순되는 말을 한 인원을 손가락으로 가리키십시오. 말없이 손가락으로 등 뒤를 가리키십시오. 이 외의 발언을 한 경우 자유롭게 행동하십시오. 만일 해당 상황에서 생존하여 저희와 조우하셨다면 조사 후 본래의 차원에서 사용 가능하신 화폐로 약간의 보상이 지급됩니다. 제1구역에 진입한 직후 왼쪽으로 꺾어 이동하면 유리 상자로 막힌 노란색 버튼이 있습니다. 이는 작동 시 정문을 포함한 모든 구역 간 출입구를 일시적으로 개방하는 동시에 스프링클러를 작동시켜 4급 관리자들의 움직임을 저지합니다. 반드시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유리 상자 우측 3×3개의 버튼 중 가장 왼쪽 위 버튼을 3번, 가장 오른쪽 위 버튼을 1번, 정중앙 버튼을 5번 누르십시오. 도어락 또는 키패드의 개념을 알고 계신다면 1번을 3번, 3번을 1번, 5번을 5번입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눌렀다면 유리 상자가 열릴 것입니다. 가까운 위치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 후 버튼을 누르고 즉시 출입구 반대편의 정문으로 달려가십시오. 제1구역에 있는 모든 인원에게 닿거나 잡히면 안 됩니다. 정문을 나선 후 바로 눈앞에 보이는 색색의 계단에 바로 발을 디디십시오. 명찰이 3에서 착용했던 것을 포함해 5개인지 확인하십시오. 계단을 한 칸이라도 오른 순간부터 캔드릭스를 제외한 공장의 모든 개체들은 당신을 잡을 수 없습니다. 꽃 계단은 계단 좌우에 난 수국과 계단의 다양한 색깔이 특징이며 일정 계단 수만큼 오를 때마다 특별한 현상이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래의 현상에 모두 올바르게 대처하면 꽃 계단은 당신이 마지막에 잠든 장소로 보내줄 것입니다. 모든 현상에 대한 대응을 마치고 계단을 계속 오르기 전 살점 약 90g이 필요합니다. 제17차 조사에서 본인의 것이 아닌 명찰은 살점과 동등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행동을 마친 뒤 명찰 하나를 양손에 올리고 사라질 때까지 정지하십시오. 명찰이 완전히 사라지면 다시 계단을 오르십시오. 이는 아래 조항들보다 우선시됩니다. 만약 떨어뜨렸다는 등의 이유로 명찰의 개수가 3개에 미치지 못한다면 기존의 방식대로 살점 90g 이상을 어떻게든 떼어 양손에 올리고 사라질 때까지 정지하십시오. 이때 시로 변이된 부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습득한 명찰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3에서 당신은 명찰을 한 번 교체했기 때문에 이에 주의해야 합니다.
만일 어떤 명찰이 자신의 것이었는지 알 수 없다면 계단 아래를 보십시오. 약 60단을 오른 시점에서 나는 어떤 꿈을 꾸고 있는가란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나비가 된 꿈입니다 라고 답하십시오. 이후 당신에게 다가오는 곤충의 종류에 따라 대처가 달라집니다. 나비가 한 마리 날아오는 경우 가장 무난합니다. 계단을 계속 오르십시오. 새가 한 마리 날아오는 경우 눈을 감고 꿈은 결국 꿈이니 나는 인간이지 않겠습니까? 라고 최대한 빠르게 말하십시오. 이후 물소리가 나면 새의 사체를 확인하고 계단을 계속 오르십시오. 나비 또는 벌 여러 마리가 날아오는 경우 이것은 너희가 얻을 수 없는 단맛이다 라고 말한 뒤 혀를 내미십시오. 그것들이 모두 사라지고 나면 계단을 계속 오르십시오. 약 120단을 오른 시점에서 나는 어떤 허물을 걸쳤는가란 목소리와 함께 미풍이 불어옵니다. 어찌되었든 편한 옷입니다. 라고 답한 후 미풍이 멎을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이때 옷의 소매나 기장이 길다면 각각 무릎과 팔꿈치가 드러날 높이까지 올리십시오. 미풍이 멎으면 계단을 계속 오르십시오. 약 180단을 오른 시점에서 눈앞에 사람 한 명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의 외형에 따라 대처가 달라집니다. 연령대에 상관없이 여성인 경우 그녀는 숨바꼭질을 제한할 것입니다. 수락한 후 그녀의 말에 따라 눈을 감았다 뜨면 여성이 있던 자리엔 구슬 형태의 씨 3개가 있을 것입니다. 안쪽에 황금색이 있는 씨를 제외한 나머지를 계단 아래로 던지십시오. 씨에서 나온 그녀는 만족하면서 사라질 것입니다. 계단을 계속 오르십시오. 울고 있는 어린 남자아이인 경우 아이에게 이거 먹을래? 라고 하며 본래 착용했던 명찰을 건네십시오. 아이는 명찰을 잠깐 가지고 놀다 돌려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느껴지는 구역감과 압박감, 두통은 무시하십시오. 아이가 사라지면 계단을 계속 오르십시오. 웃고 있는 아동 청소년 즈음의 남자아이인 경우 아이에게 문소리가 너랑 놀자던데 어서 가봐 라고 말하십시오. 아이는 웃으며 당신이 왔던 길로 내려갈 것입니다. 아이가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되면 계단을 계속 오르십시오. 한쪽 눈이 없는 성인 남성인 경우 채모 2가닥을 뽑아 남성에게 건네십시오. 머리카락을 권장합니다. 남성은 몇 마디 농담을 던지곤 당신이 가야 할 방향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남성이 시야에서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계단을 계속 오르십시오. 8-1에서 8-4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계단 아래를 보십시오. 약 240단을 오른 시점에서 나는 어떤 것을 듣고 있었는가라는 목소리와 함께 눈앞에 거대한 안구가 떠오릅니다. 무서워하거나 놀란 기색을 보이지 마십시오. 최대한 침착한 자세로 새소리라 답하고 팔을 벌려 눈알을 껴안으십시오. 안구가 진동하다 이내 터져버릴 때까지 접촉을 유지해야 합니다. 안구가 터지고 나면 계단을 계속 오르십시오. 약 300단을 오른 시점에서 검은 옷을 입은 8-4의 남성이 나타날 것입니다. 남성의 눈동자 개수에 따라 다르게 대처하십시오. 눈동자가 1개인 경우 가장 무난합니다. 허리 숙여 인사하십시오. 남성은 몇 마디 농담을 던지다 이내 사라질 것입니다. 계단을 계속 오르십시오. 눈동자가 2개인 경우 본인에게 피가 날 정도의 상처를 내십시오. 피냄새를 맡은 남성이 알 수 없는 숫자를 말하며 당신을 바라보다 사라질 것입니다. 이때 숫자가 높을수록 남성이 머무는 시간이 긴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남성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그가 사라지길 기다리십시오. 그가 사라지면 계단을 계속 오르십시오. 눈동자가 3개 이상인 경우 우선 링커에서 통계를 낼 만큼의 사례가 존재하지 않아 해당 경우에 대한 명확한 안내를 드릴 수 없는 점 사죄드립니다. 현재 해당 사례는 단 1건이며 이를 대신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당사자는 링커의 조사 작전에 투입된 직원이었으며 이미 보유 중이던 지침서를 토대로 곧바로 본 탈출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8-4를 거치지 않고 계단을 301단 오른 시점에서 양쪽 안구가 건재하고 도합 6개의 눈동자를 가진 남성이 등장하였습니다. 남성은 빌어처먹을 캔드릭스라는 말과 함께 당사자를 노려보았고 당사자는 직감에 따라 저 또한 그의 수마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렇게 발악하고 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캔드릭스를 비하하고 이곳의 직원들이 불쌍하다 주장하는 발언을 약 5시간가량 계속했습니다. 당사자의 발언 시간 동안 남성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고 발언을 마치자 당사자는 왼쪽 새끼 손톱이 사라진 채 기존 꽃 계단을 통한 탈출과 동일한 형태로 탈출에 성공하였습니다. 눈동자 수에 상관없이 8-4에서 남성을 이미 조우 올바르게 대처한 경우 남성은 당신의 어깨를 2번 토닥인 뒤 사라질 것입니다. 계단을 계속 오르십시오. 300단을 넘어서 계속 계단으로 오르다 보면 점차 계단의 색이 회색으로 통일되고 양옆의 수국이 사라질 것입니다. 끝이 다다른다는 의미이므로 계속 계단을 오르시면 됩니다. 어느 순간 회색의 계단 가운데 완전히 검은 단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검은 단에 손을 짚고 걸터 앉아 그대로 계단에 누우십시오. 눈을 감고 다시 맞이하게 될 당신의 본래 삶을 생각하십시오. 한 차례 잠이 든 뒤 깨어나면 상술했듯이 당신이 마지막에 잠든 장소에서 깨어날 것입니다. 만약 300단을 한참 넘어섰음에도 계단이 변하지 않거나 어느 순간 계단의 양옆에 수국 대신 노란색 백합이 있다면 계단 아래를 보십시오. 꽃 계단을 통한 탈출은 그 특성상 링커에서 바로 당신과 조우하기 어렵습니다. 최소 1시간, 최대 1년의 추적을 통해 당신을 방문할 예정이나 만약 신체적 피해 등으로 인해 빠른 조치를 받길 원하신다면 088-2204-1986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보다 빠른 추적이 가능합니다. 링커에서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